저금리 시대에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상주군이 의성 청송의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여당이 갈라지면서 많은 후보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대구 경북 지역 외국인 주민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통번역 지원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관련 단체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 공감대 확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에 집중된 막대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분산시키자는 지방분권 운동이 좀처럼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포항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는데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대선 출마를 표명하며 공약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개헌을 가능한 빨리 하고 헌법에 지방분권을 담자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권한을 독점하면 지방은 소멸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도지사와 시장 군수로, 국회 입법권을 광역과 기초의회로 분산하자는 내용입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는 경북 포항을 시작으로 앞으로 대구와 경기, 광주 등지를 돌며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개헌이 적기고 더구나 지방분권 개헌이 적깁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이 교체되는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지렛대로 김관용 경북지사는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탄핵 여부가 결정되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공약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국가 운영 대조의 틀을 바꾸는데 그 과정에 직접 개입을 해서 특히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임기를 3년간으로 단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대선 지원 조직인 용포럼의 창립 속에 김 지사가 개헌과 지방분권을 매개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촉구하며 공식 출마할 경우 정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상주군이 의성 청송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공고돼 오늘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에 들어갔습니다. 여권이 2개 당으로 나눠지고 탄핵 정국이란 변수가 있는 만큼 많은 후보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1년 전 총선에 도전했던 상주의 성윤환 전 국회의원, 박영문 전 KBS 미디어 사장, 그리고 의성의 김재원 전 정무수석이 이번 재선거에도 나란히 출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명 모두 재선거 공고가 나기 전부터 부지런히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김영태 더불어민주당 상주군의 의성 청송 지역위원장도 출마 결심을 굳히고 3번 연속 총선에 도전합니다. 새 인물도 가세했습니다. 의성 출신의 김진욱 현 울진경찰서장은 지역경제 부흥과 지역정치의 품격 향상이란 기치를 내걸고 처음으로 정치에 도전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익기 씨는 해례본을 국보 1호로 지정해 지역에서 보관하겠다며 출마 의지를 보였습니다. 성배경 전 상주시장은 내년 상주시장 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고 의성 출신의 김희국 전 국회의원은 이번 재선거 출마에 대해 아직 생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바른정당이 반드시 후보를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공천 결과에 따라 후보가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총선 때처럼 상주 지역 후보 단일화 여부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 누구에게 유리할지도 관심 사안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올려준다고 하면 우선 사기부터 의심해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저금리 시대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이런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이모 씨는 지난해 2월 아는 사람을 통해 만난 A 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품권을 되파는 사업을 할 건데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이 씨는 6천여만 원을 투자했지만 1년째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일에 100만 원씩 한 보름 정도를 받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안 들어온 거죠.
오모 씨는 1년 반 전 1,000만 원을 A씨에게 투자했다 꼬박 들어오는 이자를 믿고 투자금을 불린 게 지금은 1억 1,0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보험까지 해서 다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그다음 이제 뭐 주위에 또 친구 없나 친구한테 돈 좀 빌려오나 A씨에게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만 10여 명에 피해액은 20억 원 가까이 되지만 아직 고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돈을 갚아 나가니까 사람이 본전 생각이 들잖아요. 당연할 거 아니에요. 돈을 빌려줬으면은 어느 정도 조금씩 주니까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하는 상황이지. 이렇게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접근하는 투자 사기가 늘어나자 금융당국과 경찰은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피해가 더 확산될 수 있고 빨리 신고해야 그나마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을 우리 수사기관에서 압수를 해서 이렇게 뭐 나중에 재산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된다든가 할 수가 있겠죠. 대구에서만 지난해 악성 사기로 검거된 피의자가 480여 명, 피해 회복 금액은 61억 원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소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이 마무리된 가운데 항체가 형성되는 이번 주가 구제역 확산 여부에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충북과 전북, 경기 등 구제역 발생 지역의 타시도 반출 금지 시한을 오는 20일 0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또 7년 만에 A형 구제역이 발생한 연천에서는 구제역이 돼지로 퍼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각 시군도 가축시장을 상황 종료 때까지 휴장 조치하고 거점 소독 시설을 운영하는 등 지역으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은 어느 정도 우리말을 할 줄 알아도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병원이나 관공서를 찾을 때 더 그렇다고 하는데요. 최근 외국인 주민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통번역 지원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딸 서연이의 안과 진료가 있는 날이면 베트남에서 온 엄마 투창 씨는 통역사와 함께 병원을 찾습니다. Cho nên là y ba bảo là hôm nay là đo độ nhìn của cháu ấy thì là của cháu bây giờ là hôm trước là 0,2 chấm không? 0,2 độ. 한국 생활 6년째 우리말에 익숙해졌지만 어려운 용어가 많은 병원이나 관공서를 갈 때는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통역사가 있으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질문도 쉽게 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ngôn ngữ bất đồng mà em vào viện này em thấy nhiều cái nó khó khăn đấy. Em cũng phải cần nhờ đến các chị biết được nhiều tiếng thì giúp cho mẹ con em ấy. 이주여성 인권센터가 지난해 8월부터 한 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무료 통번역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57명의 이주민이 18개 언어의 통번역을 지원하는데 병원, 관공서 방문 시 동행 요청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한국말을 안 통할 때 진짜 많이 힘들고 오해도 생기고 어려운 사람의 그 의사소통 안 된 때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올 상반기면 끝날 예정. 다문화지원센터나 노동상담소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 자격과 언어가 한정되고 동행보다는 상담 위주에 그치고 있습니다.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우리 대구에 살면서 적어도 이제 아프거나 할 때는 언제든지 언어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어야만이 다문화 사회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최근 10년 사이 대구 경북 지역 외국인 주민은 두세 배 늘어 11만 명을 넘어서며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는 요즘 이들을 위한 통번역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논란을 거듭해온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대구는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고 경북에서는 3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전국적으로도 신청한 학교는 이 3학교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연구학교 신청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가 연이틀 이어진 영주의 경북항공고등학교. 이번에는 연구학교 도입을 찬성하는 현수막이 정문 옆에 내걸렸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은 사흘 만에 400개가 넘는 관련 글로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 찬반 진영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경북항공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처음 연구학교를 신청했습니다. 공군, 육군, 해군 부사관에 24명의 우리 졸업생들이 진출을 했고요. 군과 학교에서 일괄된 역사 의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이들의 정신적 혼란을 막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이 밖에 경산의 문명고와 구미 오상고가 연구학교 신청서를 경북교육연구원에 제출해 경북에서는 3개 학교가 국정역사 교과서를 채택했습니다. 영주에서도 한때 3개 사립중고등학교가 뒤늦게 연구학교 신청을 추진했지만 교사들과 학교 운영위원회 반대로 모두 무산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경북의 3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단 한 곳도 신청학교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과 정교조는 연구학교 공모 과정에서 경북교육청이 신청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위반한 만큼 연구학교 지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 등은 대구시 교육청이 대구교육박물관 건립 예산으로 올해 97억 원을 배정한 데 이어 해마다 15억 원의 운영비가 필요한데도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회도 없이 치적 쌓기용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박물관 예정 부지인 대동초등학교는 졸속적이고 위법적으로 폐교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바른 교육박물관 건립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 소식 참고하십시오. 최근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되면서 이를 이용한 창업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구시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공공기관도 이런 빅데이터를 청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윤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와는 달리 시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건축물 대장 정보와 주변 가격 등 48개나 되는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으로 부동산 가격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구에서 직원 4명으로 시작한 이 회사는 15명으로 직원이 늘었고 서울에 사무실까지 냈습니다. 은행에 저희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금융 상품을 개발하거나 담보대출을 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하는 내부 시스템을 제안을 했고요. 대구시와 행정자치부는 이런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5곳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뿐만이 아니라 이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공적 자원, 예를 들면 기술 정보라든가 공간, 자금 지원 등을 함께 연계 개방함으로써 지금까지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이미 2만 건을 넘었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개발된 서비스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부분적인 정보, 더 나아가서 융합적인 정보도 다 같이 녹여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이건 창업하는 사람들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공공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문제 해결과 함께 실제 민간 분야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가 얼마나 공개되느냐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방경찰청 한 기동중대 소속 A경감과 B경사가 전 현직 의무경찰 10여 명에게 모욕을 느끼는 발언, 욕설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지방청 차원의 복무 점검 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신고를 방해하고 협박한 정황이 있다고 인권 침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들에 대한 징계와 보직 이동을 촉구하는 한편 행위가 심각한 B경사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도의회 금품로비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도의원 1명과 법인 요양시설 관계자 2명을 검거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도내법인 요양시설 관계자들로 구성된 모 협회는 임원들로부터 4,700여만 원을 모금했고 협회 부회장 A씨가 비도의원에게 사설 요양시설에 대한 예산 삭감을 부탁하며 500만 원을 전달해 각각 뇌물 공여와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협회 임원 등 5명은 도의원 12명을 만나 예산 지원 삭감을 부탁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도의회에 통보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영남대학교 제15대 총장으로 취임한 서길수 교수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지방 사립대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영남대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밝은 교육과 맑은 행정, 튼튼한 재정을 3대 핵심 가치로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신임 총장 김정우 신부도 오늘 취임식을 갖고 학문에 대한 역사적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에 충실하는 등 5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